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요구를 상대가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해주세요. 너 잘못 건드렸다 나. 솔직히 원장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뭐? 원인 제공하셨잖아요. 이 장면에서 내연녀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본처에게 불륜의 원인은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렇듯 나르는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갑작스럽게 분노 발작을 하거나 모든 것이 상대의 잘못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렇게 특권의식이 가득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영상 속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환이 말이다. 이혼 정리 좀 해줘라. 아니요,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은 다 해도 그건 하지 않아요, 회장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열 정리입니다. 나르의 조종 전략에 아니요 라는 문장을 통해 피해자를 만만히 볼 수 없는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르의 패턴을 구조화하고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 먼저 피해자가 아니요 라고 했을 때의 나르의 전형적인 패턴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존중을 얻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팁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첫 번째, 분노합니다. 본인 자신이 진단받은 나르시시스트이자 심리학 교수인 샘 바크닌에 의하면 나르는 내면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되려 자신이 완벽하다는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망상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는 늘 자신을 맞춰주는 만만한 존재, 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싫어 라는 단 한마디에도 네가 감히? 라며 논리를 무시하고 신들린 듯이 고함을 칩니다. 이제 회사 그만둬요.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당신이 책임질 막중한 임무는 나라고 나 이채기현이! 피해자가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못하도록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굴면 이혼이야. 넌 해고야. 이런 식으로 관계와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몇 날 며칠을 냉랭하게 구는 침묵의 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나르가 언제 극단적으로 발작할지 모르기에 늘 나르의 심경을 짐작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결국 늘 살얼음판을 걷듯 나르의 작은 한숨에도 긴장하며 나르의 말에 복종하게끔 훈련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반응,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우리끼리 합의해서 끝내. 굳이? 왜?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제이 생각 안 해? 네가 제이 엄마 자격이 있어. 제이 생각은 이렇게 되기 전에 네가 먼저 했어야지. 이 장면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소송을 더 이상 끌지 말고 합의 이혼을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내가 나쁜 엄마였다며 죄책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르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너무 예민한 거래. 그리고 너 심리상담이라도 받냐?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뭔데?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디? 하며 피해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즉 무례한 부탁을 한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의 거절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식으로 정서적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단을 누가 냈는데 너잖아 하며 전부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전부 누락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나르는 만만한 사람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네가 언제 거절했어? 라고 기억을 왜곡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의 조종 전략에 피해자는 위축되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좀 상처를 줬나?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가 피해자의 한계를 넘었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나르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절대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존중은 때로는 강제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르가 분노를 하든 죄책감을 씌우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혼해. 백현우랑 이혼하라고. 넌 또 선을 넘는구나. 이렇게 나르의 요구에 침착하게 선을 그으며 오히려 때로는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르에게 실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힘을 길러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내면의 두려움을 먼저 떨쳐내셔야 합니다. 사실 나르의 위협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인 팀 페리스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훈련법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나르가 쏟아내는 분노 발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테 푸티콜랭에 의하면 나르의 조종 기법은 희한하리만치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나르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나르가 벌일 격렬한 반발들을 정확하게 짚으며 시각화합니다. 집 잔잔해놨어요. 월세 얻을게요. 5년 만기 적금 들어왔던 거 그거! 그 돈 다 내가 번 돈, 내가 준 돈 맞잖아! 돈의 주자는 나라고 나! 그 후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피해자는 나르의 어떠한 도발에도 미리 예측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대신 그럼 그렇지, 나르가 나래했네, 이제 분노 발작할 타이밍인데? 하며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나르가 기분 상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분명한 말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만의 기준을 세우고 무슨 일이 닥쳐도 대비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는 나르를 제어하는 첫 번째 사고체계입니다. 사실 나르는 내면이 무력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호하게 반복해서 거절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착취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장기간 시달리게 되면 피해자는 왜곡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만 계속 주게 되는 주고받기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오은영 박사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다면 무례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두고 네가 감히 나에게 이따위로 대해? 하고 가차없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영상 속 모습처럼 말입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고 거짓 자수까지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무리한 요구에는 배려를 끊어내야만 관계의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에 대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전문가인 라마니 더바슐라 박사는 피해자에게 과거의 행동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면 게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나르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위장된 평화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나르의 부당한 요구에 계속 순응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순응 대신 거리를 둔 채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치 나의 두뇌에 새로운 패턴을 학습시키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나르의 어떠한 반응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온통 나르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스스로의 감정을 살펴보는 쪽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수잔 포워드는 친절을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르에게 자동 반사적으로 순응한다면 나르는 얘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그렇게 나르의 요구를 약하게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약해져 들어주는 행동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확고부동하고 반복적인 거절을 통해 피해자가 나르가 절대로 뒤흔들 수 없는 명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거절에 나르는 결국 피해자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간결하고 차분하게 거절하세요.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것은 마치 권력 다툼과 같습니다. 나르에게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되며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만 하는데요. 너 잘못 건드렸다 나. 나르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나르에게 만만하게 보일 여지를 남길 뿐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나르는 피해자의 슬픈 절규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나르는 오로지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나르가 내 허용 기준치를 넘었을 때 긴 말 필요 없이 불쾌하다는 티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함, 배려심 등 내면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는 나르를 대할 때는 외적인 분위기를 단단해 보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는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한 키 낮춘다는 느낌으로 아랫배에 힘을 둔 채 간결하게 거절한 후 침묵해야 합니다. 이제 회사 그만둬요.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설명을 길게 하고 애원하는 순간 또다시 논쟁의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불편한 침묵에 익숙해져야 하며 굳게 버텨야만 합니다. 또한 말끝을 흐르지 않고 종결어미를 확실하게 내뱉어야 하는데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라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난 안 갈 거야. 그건 좀 어렵습니다. 끝까지 힘을 주며 담백하고 짧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됐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된 소리에 힘을 주면 더욱더 말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스피치 전문가 최다혜님에 의하면 새로운 나를 발굴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연기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조금 똑똑한 척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반복해서 이미지화하며 내면화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르의 학대를 더 이상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분명히 분노 발작 등을 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버티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